어디 갔어요? 자요. 여러분 어디로 오시면 비용상환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비용상환 청구를 보시면, 자, 비용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이다. 알겠죠? 자, 비용상환 청구는요, 이렇게 쓰면 이것을 중축을 하죠. 그럼 벽지죠? 독립성이 없죠? 구성 부분이죠? 부합이죠? 물건의 객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비용상환 청구이다.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방금 했죠. 우리 방금 중축한 부분을, 여러분 중축한 부분을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겠다니까.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뭐죠? 무슨 문제다?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비용의 문제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이제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중축은 비용인데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은 내가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요, 임차인이요, 그것을 원상 복구한다고 했다. 원상 복구. 그 원상 복구가 뭐예요? 설치한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이게 다 뭐냐? 비용에 관한 문제고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를 해요. 지출 즉시 청구한다는 것은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필요비가 뭐죠? 벽지 바른 거죠. 벽지. 내가 살다가요, 너무 벽지가 곰팡이 있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 그래서 임대인한테 바로 바르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임대차가 종료하고 반환 후 6개월, 종료하고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몇 조에 의해서 청구한다. 몇 조에 의해서? 임의정이고 선악분으로 청구하고 유치권이 됐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626조예요. 여러분 203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용은 203조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죠. 203조는 절도범.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비용을 지출하죠. 그러면 절도범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626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뭐 강의 몇 시간 안 했는데 아직 1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봐봐.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알겠죠? 626조라고. 203조가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요, 여기서 지상물 매수는 뭐라고 하냐? 지상물은요,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 전속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그래서 무속물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언제? 임대차 이것도 뭐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되면 결국 뭐가 되죠?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할 때는 원래는 만료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시험에서는 종료라고도 나온단 말이죠. 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가 되니까? 종료가 되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엄격하게는 지상물은 뭐고? 만료. 그 다음에 유익비와 부속물은 뭐다? 종료.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유익비는 종료. 그런데요,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 말은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몇 조에서 청구한다? 626조.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비용상환 청구이다 이 말이죠. 됐죠? 요약하고 막 이러니까요, 시간이요 배로 걸려요. 했던 걸 다시 또 하니까요. 자요, 183 한숨 쉬지 말고 빨리 봐. 알겠죠? 자요, 좌측 183 비용상환 청구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183. 자요, 1번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알겠죠? 종료 그러면 뭐다? 유익비죠? 종료 전이라도 그러면 뭐다? 존속 중이죠? 존속 중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어떻게 한다? 임대차가 뭐 할 때? 임대차가 종료시 청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반환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고. 무슨 규정? 임의규정. 비용상환청구. 우리 임의규정인 거 우리 몇 가지 알아고 그랬죠? 자, 임의규정인 거 뭐?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은 필요비,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또 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우리가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건 꼭 네 가지는 암기하라고 그랬죠?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이죠? 포기하면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포기하면 유치권이 안 돼. 니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뭐 한다? 원상복구. 이런 원상복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미리 포기한 것이다. 원상복구 다 떼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세트야. 원상복구, 비용 포기,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세트라고. 자,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 중축했단 말이죠. 몇 번 얘기해서 중축. 중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부합이다. 구성부분이다. 결국 무슨 문제다? 중축은 비용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대인 소유로. 그럼 임대인 소유로 한단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 너 가자고 말은 나는 비용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의 주장을 포기한다.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죠. 지금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잖아요.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독립성이 없다, 비용의 문제이다, 임의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유치권이 안 된다. 알겠죠? 안 되면은 집에 가서 애들 잡아놓고 물어. 얘기를 해. 야, 너가 부합이야 지금부터 해놓고. 알겠죠? 해보면 돼. 한번 꼬시락꼬시락해. 그럼 저쪽에서 뭐란다? 드디어 우리 엄마가 이제 마시가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알겠죠? 공부 좀 하더니 이렇게. 자, 문제 21번. 저 184페이지. 자, 문제 21번 있죠? 자, 비용상환 청구라는 사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를 언제? 종료하고. 이러면 종료가 두 가지가 있죠. 종료하면. 종료할 때는 뭐가 있다? 유익비하고 또 뭐? 방금 했잖아요. 부속물 매수,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는 언제? 종료가 돼야 되고. 지상물은 뭐? 지상물은 만료. 알겠죠? 자, 임대인은 누구의 선택? 임차인의 선택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이죠? 이건 항상 회복자. 회복자의 청구. 회복자가 누구죠? 임대인.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가 누구다? 임대인의 선택.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한다. 이건 재미있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알아야 돼.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비용에 대해서 뭘 행사하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용은. 그래서 이 말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조문 한번 보셔요. 민법 조문으로 뭐라 나왔죠? 아니, 뭐, 이제 11시 10분인데 왜 이렇게 그러죠? 자요. 자, 해지 통고. 봐봐. 그럼요, 차임이죠, 차임. 차임을 뭐라 하나? 차임은 월세죠. 월세는요, 월세는 일시적이에요, 장기예요? 장기지. 여기 일시. 여기 봐봐. 일시상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얘기가 뭐가 나왔죠? 그때 부속물 나왔죠. 부속물. 어디 갔어? 부속물. 부속물 매수는 일시상은 안 되죠.
강행 규정은 일시 사용 안 돼. 그러면 일시 사용에는 뭐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뭐한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 뭐가 있어? 임의 규정 뭐가 있어? 아니, 임의 규정 뭐가 있냐고. 아니, 비용상환청권 비용. 또 뭐가 있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죠?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이것은 일시 사용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모텔을 하나 잡았어. 근데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가.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그 모텔 다른 친구한테 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너가 좀 대신 가서 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그런데 강행 규정은 안 되는데 임의 규정은 된다 이 말이죠. 강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봐. 부속물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뭐냐? 월세. 여러분 월세는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지, 장기. 그러니까 봐봐. 차임 연체는 몇 기죠? 2기니까 2달이니까 엄청나잖아요. 여기요, 차임 증감, 증액에다 감액이 달라. 월세자니까 한 달 이상이잖아요. 해지 통감 아까 몇 개를 했죠? 임대인이 통감을 이러면 자꾸 가려고 준비하니까 말이 빨라져. 임대인은 몇 개월? 6개월. 아니, 한 2시간만 더 하면 안 돼? 임차는 몇 개월? 1개월. 알죠? 6개월, 1개월. 6개월, 1개월. 그럼 벌써 6개월, 1개월 하면 장기잖아요. 법정 질권은 뭐냐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가려고 그래. 그냥 가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를 해. 월세 안 냈으니까. 그럼 월세를 안 냈단 말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요, 뭐다? 강행 규정은 안 되니까 임의 규정 되죠? 임의 규정은 일시 사용해도 된다. 비용하고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이 동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보다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다 부속물이 있어. 모든 시험에 있어. 부속물. 알겠죠? 그런데 부속물인데 아무튼 이것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봐봐. 우리 질권은 뭐가 질권이라고 그랬어요? 질권. 오케이. 전담포는 동산 맡게요? 부동산 맡게요? 여러분 부동산 이거 들고 갈까요? 전담포에다 동산만 맡기죠? 그럼 봐봐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질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당권은 뭐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꽉 잡은 거예요. 건물을. 땅을 빌리고 건물 지어놓고 돈 안 낸 거예요. 그럼 건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부동산이죠? 법정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질권. 동산을 압류,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이고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이고 이런 거예요. 그걸 법정 저당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저당권은 물권법에 있고 질권도 물권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물권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타 유학을 한번 봐봐요. 187페이지 자, 기타 되어 있나요? 기타 되어 있죠?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권,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한. 알겠죠?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임의규정. 자, 비용상환청권 줄 것이고, 필요비, 유익비 줄 것이고, 자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한 줄 것이고. 알겠죠? 이것은 뭐다? 임의규정. 이러면 임의규정은 어디에도 인정된다? 일시 사용에도 적용된다. 일시 사용에도 적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일시 사용에도 적용이 돼. 이것은 맨 끝에 줄거야 되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도 유효이다. 거기 줄거야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도 유효이다.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자요, 여기 일시 사용. 아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 거 봐봐. 다 월세하고 관계되죠? 제일 중요한 건 부속물 매수청권 줄 것이고, 부속물 매수청권 일시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줄거나. 부속물만. 알겠죠? 지금까지 모든 시험이 그게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일시 사용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일시 사용 동그라미 하고, 일시 사용. 거기다 써. 임의 규정은 적용. 임의 규정은 적용. 이렇게. 임의 규정이 뭐가 있죠?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아시겠죠?
그것은 뭐가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자, 181페이지 봐. 이제 181페이지 정리 조금 해야 돼요. 안 한 것도 다. 자, 181페이지 아직 있잖아요. 동이 있는 전대차 그건 안 했어요. 아직이요. 알겠죠? 집에 아직 무시해볼까? 내일 할게요. 이건 봐요. 자, 차임에 관한 거죠. 차임은요, 여러분 뭐냐면,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뭐를요? 동산, 동그라미, 동산, 그 다음에 압류, 동그라미, 동산은 뭘 했다? 압류. 아까 했었잖아요. 동산을 압류하면 뭐로 본다? 질권 설정과 본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를 압류했다? 건물을 압류. 건물은 뭐다?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본다. 여기요, 임차인 소유 뭐를 압류했다? 동산은 압류. 그럼 뭐다? 질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건 차임에 관한 권리예요. 알겠죠? 181페이지가 혹시 그렇게 안 나와 있나? 맨 밑에 임대인의 권리에서 1, 2, 3, 4, 5 할 때 5. 알겠죠? 5 할 때 5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법조문에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요, 조금만 이것만 하면 돼요. 임대차의 해지 통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했었는데 6개월, 1개월, 5일 기억나나요? 알겠죠? 그걸 얘기해. 다 끝나가니까 대답도 엄청 잘해요 또. 자요, 635조 보면 임대차 기간에 뭐가 없다?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럼요,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면 뭐냐면, 여기 누가 통과했나 봐. 통과하면은 지금 누가 통과했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누가 통과했다? 임대인이 통과하죠. 그 말은 누가 통보를 받았다? 임차인이 통고를 뭐한 경우? 받은 경우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했죠? 그럼 누가 통고를 받았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경우. 통고받은 경우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6개월, 1개월. 부동산은. 자, 그 다음에 여기 637조로 봐봐. 임차인이 무슨 선고 받았어? 자, 봐봐. 여러분요, 임차인이 망한 것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잘못한 건 뭐죠? 집을 불태웠거나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잘못한 거지. 임차인이 사바다 망한 게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임차인이 파산 청구를 받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월세를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과하면 6개월, 1개월, 5일이에요. 그런데 뭐는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 못해. 왜? 임차인의 파산 선고가 임대인한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못한다?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동이 있는 전대차고요, 동이 없는 전대차인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내일 다시 강의하니까요, 여기까지 해야지 정상인데요, 여기 지금 책을 보고요, 전부를 다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책을 볼 때 그냥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책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앞에 위에 있는 그림 보고 밑에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 6시 40분까지, 오늘 좀 보니까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던데, 여러분요 1차 과목은 6시 40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일요 6시 40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너는 몇 번이나 쳐?